전남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8일까지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눈보라와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공항이 폐쇄돼 여행업계가 광주공항 국제선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데 전남은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어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추가로 등재하기 위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서산과 무안, 고흥, 여수 등 4곳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도군이 올해 새롭게 추진할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대표 먹거리인 농수산업과 인구 소멸 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8일까지 적게는 5cm에서 많게는 20cm까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오전을 기해 장성 13cm, 영광 12cm, 무안 10cm 등 전남 지역이 10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했고 8일까지 최대 20cm, 전남 서해안은 9일까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7일 아침 최저기온은 장흥 영하 7도, 순천 영하 6도 등 대부분 영하권 추위를 기록했고 당분간 눈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며 체감온도가 낮은 만큼 건강관리에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7일 오후 1시 반쯤 무안 광주고속도로 무안 방면 북무안 나들목 인근에서 눈길을 달리던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8중 추돌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때 차량 통행이 일부 통제되면서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공항이 폐쇄된 가운데 사고 지점과 인접한 광주공항의 국제선 허용 여부를 놓고 광주의 여행업계와 전라남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 여행업계가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열어야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입장을 듣고 국제선을 임시 운항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행업계는 올해 광주 방문의 해와 세계 양궁대회 선수권 대회가 예정돼 외국인이 많이 찾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전남도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국제선 유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광주공항 역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보수가 필요하고 국제선 개항은 법적 요건을 갖추는 데만 최대 2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에서 7월은 여행 비수기로 광주공항에 국제선 유치 실익이 없고 무안공항의 안전시설을 서둘러 확보해 8월 재개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의 상생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추가로 등재하기 위한 도전이 또 한 번 시작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충남 서산을 비롯해 전남 무안과 고흥, 여수 등 4곳에 대해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의 확대 등재는 국내 첫 시도이며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많지 않고 2단계 개념도 흔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전남 신안, 전남 보선과 순천 등 갯벌 4곳이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 등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진도군이 올해 핵심 과제로 맞춤형 농수산업 기반 구축과 맞춤형 인구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인데요.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서남단에 위치한 전남 진도군.
지난 1970년대 인구 10만 명대로 최대 인구수를 유지하다 지난 2012년 3만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2년 2만 명대로 줄어들었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4년 전인 2021년 지방소멸 위기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진도구는 소멸 위기 극복을 2025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출산과 양육, 교육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는 가정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진도군 출생 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육아 모임을 운영하며 우리 동네 예술학교 운영 지원을 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정주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른바 전남형 만원주택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귀농어 귀촌인 빈집 리모델링 등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산을 좀 장려하자, 결혼을 장려하자, 또 교육 여건을 좀 만들자. 그래서 교육도 지금 장학금으로 확대하고 초중고생들한테 초중고 입학생들한테 저희들 입학 장려금, 축하금을 주고. 또 다른 핵심 정책은 농수산업 지원을 통한 소득 증대. 진도군의 전체 산업 중 60%가 농업, 20%가 수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 창업 임대농장과 전복 가두리시설 감축 지원 사업 등 모두 8건의 신규 사업을 시행합니다. 특히 울금, 구기자, 대파 등 진도의 대표 특산품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신규 틈새 작물을 권장할 방침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4, 5% 불과했던 농수산 예산을 본 예산의 31, 2% 정도 농수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영세농, 청년농 이런 사람들한테 신규 틈새 작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진관광지 야행 테마거리 사업과 울림산방 일대 예술 여행지 조성, 진돗개 테마파크 관광 명소화 사업 등 대규모 관광 개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피해를 입은 광주와 전남의 여행업계가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주와 전남의 여행사 287곳을 대상으로 4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 보험료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여행사들은 제주항공 참사 직후 항공 여행상품 계약 취소로 인해 영업 손실을 본 업체들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잇따른 여행 취소 여파로 간접 피해를 본 관광업체 900여 곳에 대해서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남의 초등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우유의 상당량이 버려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진남 전남도 의원은 지난 6일 전라남도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우유 무상 제공의 취지는 좋지만 버려지는 게 많고 변질될 우려 때문에 집에 가져가는 것도 금지돼 얼마나 버려지는지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질적으로 우유가 맞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다른 간식을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우유급식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전남도 농림수산식품국이 주관하고 전남교육청의 업무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옥현 전남도 의원이 전남의 청년과 신중년층에서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 의원은 6일 387회 임시회에서 호남지방통계청의 자료를 제시하며 전남의 고용률이 66.1%로 0.8%포인트 하락했고 30대 4,000명, 40대 7,000명, 50대 6,000명 등 핵심 연령대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5만 1,000명 증가했고 이는 전체 일자리 3곳당 1곳이 불안정한 근로 환경에 놓인 증거라며 촘촘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신중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장려금 지급 규모가 각 시군별로 2~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겨울철 식중독으로 불리는 노로바이러스의 원인은 무엇인지, 예방은 가능한지 이지한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관염을 유발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주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을 때 감염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유행하고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루 이틀의 잠복기가 지난 뒤부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 증상이 있고요. 그 외에 복통, 오한, 발열, 그리고 메스꺼움이나 두통, 근육통이 동반됩니다. 일부 환자는 무증상이지만 전파도 가능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접촉 및 오염된 환경에서 쉽게 전파됩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으로는 음식점, 학교, 유치원, 병원, 유흥시설 등 사람이 많은 곳이 되겠고요. 덜 익힌 굴이나 조개류, 해산물이나 오염된 물을 섭취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공동 화장실, 공공장소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네, 노로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로 손 씻기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이상 손을 씻고 화장실 이용 후나 음식 조리 전에 손 씻기가 필수입니다. 그 외에도 음식물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굴이나 조개류는 85도 이상에서 완전히 익혀서 섭취를 하시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은 끓여서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소독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오염된 표현, 예를 들어서 문골이나 변기, 식탁은 락스 희석액으로 소독을 하고 감염자의 구토물이나 분변은 즉시 소독 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염자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감염된 경우에는 학교나 직장 출근을 자제하시고 그리고 구토물이나 배설물 처리는 장갑이나 마스크 착용 후 수행하셔야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한 번 걸려도 면역이 생기지 않아 재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전남을 찾습니다. 김 전 총리는 광주 방문에 이어 8일 저녁 6시 전남 목포를 찾아 지역 경제인과 간담회를 갖고 9일에는 여수와 순천에서 경제인을 만나 어려움을 청취한 뒤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전 총리는 호남 방문에 앞서 광주와 전남은 민주주의의 희망이자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의 뿌리 호남에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과 자신의 역할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토지 면적이 축구장 크기로 비교했을 때 1년 전보다 11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면적은 12,363제곱킬로미터로 1년 전보다 0.8제곱킬로미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면적이 늘어난 배경은 무안 오룡지구 택지 개발과 신안 가거도 지적 재조사를 통해 각각 0.4제곱킬로미터가 늘었습니다. 각 시군별 토지 면적을 보면 해남이 1,045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고 순천 911제곱킬로미터, 고흥 807제곱킬로미터, 화순 787제곱킬로미터, 보성 664제곱킬로미터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농지와 임야가 다른 용도로 전용돼 감소한 반면 공유 수면 매립이나 SOC 확충, 대지 조성 등을 사유로 도로나 공장 용지 등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포시가 이른바 복합해양 레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6일 복합해양 레저 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2차 중간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각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섬과 주변 해양 조사, 분석과 개발 방향 설정, 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단계별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무역항 중심의 목포 앞바다를 해양 레저 중심의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해 해양 레저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지역이 지닌 자원 발굴과 콘텐츠로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